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블록 선도입니다.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앞부분에 블록 선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신호 흐름 선도가 나와 있죠. 한마디로 블록 선도를 선형화를 시킨 게 뭐냐? 신호 흐름 선도입니다.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뒤에 보면은 메이슨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교재에 넘겨보세요. 신호 흐름 선도 부분이요. 나왔죠? 그죠? 그 공식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 파트 문제는 거의 다 풀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시험 볼 때 한 문제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블록 선도 문제를 풀건 신호 흐름 선도 문제를 풀건 그 메이슨의 공식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 명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블록 선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신호 흐름 선도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 블록 선도가 뭔가? 자동 제어계 중에서 각 요소의 신호가 어떠한 모양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네모진 상자 등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낸 선도를 뭐라고 한다? 블록 선도. 이해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동 제어계 중에서 각 요소의 신호가 어떠한 모양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네모진 상자 등을 통해서 표현한 것을 블록 선도라고 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전달 함수 공부할 때 이미 블록 선도가 나왔죠. 임의의 제어계가 있다. 여기에 입력을 가합니다. 출력이 나오겠죠. 그죠? 항상 초기 값을 0으로 하면서 입력 시간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출력 시간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그래가지고 입력 함수에 대한 출력 함수의 비율을 뭐라고 씁니까? 전달함수. 전달함수.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네모진 상자 그리고 화살표 등을 통해서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블록 선도. 그런데 이 블록 선도의 구성을 보면은요,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전달 요소. 전달 요소. 두 번째 화살표. 세 번째 가산점이라고 하죠. 네 번째 인출점. 이렇게 블록 선도의 구성은
이와 같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전달 요소, 두 번째 화살표, 세 번째 가산점, 다른 말로 합산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네 번째 인출점. 그러면 이 전달 요소는 뭐냐?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어떠한 지역에 입력을 줘요. RS라 합시다. 출력을 CS라 합시다. 그때 전달 요소는 뭐냐? 이렇게 입력을 줬을 때 적당하게 변환을 시켜서 출력을 발생시키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뭐라고 한다? 전달 요소.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전달 요소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입력 신호를 받아서 적당히 변환된 출력 신호를 만드는 신호 전달 요소.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GS. 그러면 저 GS가 뭐란 얘기예요? 전달 요소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네모진 상자로 표현되는 부분이 전달 요소예요. 입력을 주었을 때 적당히 변환시켜서 출력을 발생시키는 신호 전달 요소예요. 두 번째, 화살표는요. 여기 있죠? 여기. 신호의 흐름을 나타낸 거죠. 신호의 흐름. 지금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신호의 흐름, 방향을 나타낸 게 뭐냐? 화살표. 뭐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산점은 뭐냐? 가산점. 바로 더하거나 뺀다는 의미예요. 더하거나 뺀다는 의미. 그러면 이때 이 가산점은 2개 이상의 신호가 있을 때 이 신호를 더하거나 또는요 뺄 때 우리가 이용하는 요소. 2개 이상의 신호가 있을 때 더하거나 뺄 때 합과 차를 만드는 요소.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이런 얘기죠. 이렇게요. 항상 가산점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요. 동그라미로. 예를 들어서 얘가 RS, 얘는 BS,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를 이제 우리가 CS라 한다면 이때 CS는 RS 마이너스 BS 이런 의미겠죠. 물론 플러스는 생략 가능입니다. 플러스는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가산점은 2가지 이상의 신호가 있을 때 이들의 합이나 또는 차를 만드는 요소. 항상 이와 같이 동그라미로 표현해요.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요 인출점이요.
이 인출점은 뭔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나의 신호를 2개 이상으로 나누어서 입력으로 가하는 요소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하나의 신호를 2개 이상의 요소에 동시에 가해주는 바로 신호 분기 요소. 뭐라고 한다? 인출점. 인출점. 단 인출점은 그냥 흑점으로 표현하고 가산점은 이렇게 조그마한 원으로 표현하죠. 표현법이 틀려요. 그래서 기껏해야 블록선도에서는 이렇게 4가지로 끝나버려요. 4가지로. 그래서 블록선도의 구성은 전달요소, 화살표, 가산점, 인출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 기본 전기회로의 블록선도입니다. 기본 전기회로의 블록선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R만의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전압. 여기 전류. 일단 식을 세우면 VT는 자, R, IT죠? IT죠? 초기값을 0으로 하면서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VS는 R, IS겠죠. 그때 얘를 입력으로 보고 얘를 출력으로 하여 블록선도를 구성합니다. 뭐 간단하죠? 어떻게 해요? 자, 얘 얼마? IS. 예. VS. 그러면 전달 요소가 뭐? R이란 얘기겠죠. 그죠? 전달 요소가. 그 다음에 신호 흐름의 방향. 화살표. 뭐 간단한 거니까요. 두 번째, L만의 회로입니다. 자, 똑같이 전압, 전류, VT는 L, DT분의 D, I, T겠죠.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변환, VS는 LS, IS. 맞죠? 똑같이 블록선도.
이제 전달 요소 얼마? LS겠죠. IS, VS.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C만의 회로입니다. 이렇게. 자, VT는 얼마? C분자 1 인테그럴 IT DT. VS는 C S분자 1에 IS인가요? 똑같이 전달 요소 얼마? 이겠죠. 그 다음에 IS.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전기회로죠. 그런데 여기 블록 선도에서 여기 봐요. 얘하고 얘의 위치가 뭐요? 바뀐다고요. 지금 딱 보면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전달 요소는 라플라스 변환시킨 값이죠. 임피던스. 근데 이게 바뀌면은 얘네들 뭐만 취하면 돼요? 역수. 어드 미턴스 개념이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여기 봐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R하고 이렇게 C입니다. 이제 C. 이렇게 R과 C요. RC 직렬이죠. 이걸 가지고 블록 선도를 한번 구성해 보는 거예요. R, C. 그 다음에 R하고 C에 다 걸린 전압을 V, IT라고 하고 여기 C 양단에만 걸린 전압이에요. C 양단에만 걸린 전압. 이걸 V0T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죠. IT라고 하자. IT. 그러면 여기 봐요. 우리가 이 IT를 구하는데 지금 R하고 C에 다 걸린 전압이 VI죠. C에만 걸린 게 V0죠. 그러면 VI에서 V0를 빼면 R에만 걸리는 전압이죠. 이해갑니까? 1호부터 전류 IT를 R분의 1 V IT V 0T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맞아요? 쓸 수 있잖아요. 지금 VIT는
R하고 C에 다 걸린 거고 V0T는 C에만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은 R에만 걸린 전압이니까 전류는 R분의 VIT-V0T요. 그 다음에 V0T는 C분자 1 인테그럴 IT DT라고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이제 이 두 개씩을 라플라스 변환시킵니다. IS는 R분의 1 VIS V0S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V0S는 C S분자 1에 IS 쓸 수 있죠.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씩을 가지고 블록 선도를 구성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블록 선도를. 자, 일단은 여기 봐요. 여기 이 부분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서 전달요소, 화살표, 가산점, 인출점 뭐 필요해요? 뭐? 가산점. 가산점이요. 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편의상 ES라고 한번 합시다. 편의상 ES. 그러면 요 부분만 가지고 가산점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얘가 뭐? VIS. 얘가 뭐? V0S. 빼고 있죠? 부호보. 마이너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라는 얘기 일종의. ES라는 얘기죠. ES.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ES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ES로 딱 보면은요. 보면은 IS는 R분의 1 ES 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나와야 돼 이제? 전달 요소 나와야죠. 이거 뭐? 이건 뭐? IS. 지금 일종의 요게 ES죠. ES. 그럼 얘는 뭐예요? R분의 1. 그럼 얘는요? IS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제 이으면 되겠죠. 이으면
is v is v 제로s 여기 뭐 마이너스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게 뭐예요? 전달 요소. 자, 그림 그리면 CS 분자 1 그리고 이게 지금 뭐예요? IS 이게 지금 뭐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는 같은 IS죠. 여기 V0S하고 요 V0S는 같은 V0S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묶어 이제 묶는 거예요. 묶으면 이거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돼요. R분의 2 그 다음에 IS인가요? IS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해야 돼 이제? C, S분자 1 이게 IS 여기는 VIS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예요? V 제로 S인데 요게 V 제로 S니까 요걸 이렇게 뭐 이제 이어줘야죠. 이게 뭐다? 인출점. 뭐다? 합산점. 이렇게 마이너스. 이해 갑니까? 그런데 이 블록 선도를 얘를 입력으로 보고 얘를 출력으로 봐서 그림을 그리면요. 자, R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IS를 뽑아요. V, IS.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요. 자, 이와 같은 블록 선도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뭘 출력으로요? IS를 출력으로 지금 본 거예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RC 직렬 회로를 가지고 식을 세우고 라플라스 변환시킨 다음에 블록 선도를 구성하는 과정을 지금 본 거예요. 과정을. 이해갑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요. 앞으로 바로 이와 같은 형태죠. 이 형태. 이 형태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위 형태의 블록 선도를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얘를 RS, 얘를 CS, 얘를 GS, 얘를 HS.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마이너스. 우리가 부괴한 제어계라고 그래요. 이런 형태를. 그리고 이와 같은 블록선도 형태를.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리 여기 봐요. 여기 중간에 전달 요소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결국 크게 보면은 이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령 이 부분에 전달 요소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결국 크게 보면은 다 이 형태 아닙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블록 선도를 표준 피드백 제어계 블록 선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부호가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 부괴한 제어계라 하는데 일반적인 제어계는 다 여기 부호가 뭐가 돼요? 뭐? 마이너스 되겠죠. 지금 이 마이너스 의미가 뭡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당연히 얘보다 얘가 작죠? 얘보다 얘가 작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나온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제어계는 다 여기 부호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달 요소가 쭉 나오더라도 결국 줄이고 줄이면 큰 형태는 이 틀을 안 벗어나죠. 안 벗어나죠.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더라도 어차피 큰 틀은 얘 아닙니까? 큰 틀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블록 선도를 표준 피드백 제어계의 블록 선도로 취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여기 부호가
왜 마이너스인가 이해가죠? 이해가죠? 항상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부괴한 제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와 같은 표준 피드백 제어계에서 요 RS, CS 지금 얘를 입력으로 본 거죠. 얘를 출력 본 거죠. 바로 RS에 대한 CS 요거 이걸 구해보자. 구해보자. 이해갑니까? 그러면 편의상 여기를 ES로 합시다. 이 부분을 BS로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요. 여기 봐요. 얘하고 얘 사이에 CS는 GS 곱하기 ES죠. 그죠? 아니 얘하고 얘 사이에 그 다음에 ES는 RS 마이너스 BS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BS는 CS 곱하기 HS 쓸 수 있죠. 그죠? 지금 피드백 되는 게 CS 아니에요. BS는 자 HS 곱하기 CS요. 지금부터 요 세 개씩을 조합을 하여 얘를 구하는 거예요. 자, CS는 GS ES인데 요 ES 올 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RS 마이너스 BS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요 BS 올 자리에 얘네들을 대입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GS RS BS 올 자리에 HS CS 이렇게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자 CS는 전개합니다. GS RS 마이너스 GS HS CS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이항을 시켜요. 그리고 CS로 묶어내요. CS 1 플러스 G S H S는
맞죠? GS, RS 돼. 맞잖아요? 고로 RS에 대한 이제 뭐요? 이제 RS죠. 이게 뭐예요? CS죠. 그죠? 이게 RS, 얘는 CS. 이 식을 RS에 대한 CS로 정리하니까. 자, 1 플러스 GS HS분의 GS 이렇게. 자, 얘를 이제 우리가 MS라고 하자. 그때 이 MS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페루프 전달함수라고 그래요. 페루프 전달함수. MS를요. 얘를 페루프 전달함수. 그 다음에 여기 GS를 뭐라고 하냐? 순방향 전달함수. GS를 입력에서 출력으로 피드백되지 않고 막바로 빠져나오는 얘를 뭐라고 한다? 순방향 전달함수. 얘를 되먹임 전달함수. 되먹임 전달하수. 이해가요? 그 다음에 여기 GS, HS죠. 이 부분. GS, HS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게루프 전달 함수라고 합니다. 용어. 앞으로 제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MS 뭐라고 한다고요? 페루프 전달 함수. GS, HS 게루프 전달 함수. GS는요. 순방향 전달 함수. HS는요. HS는 되먹임 전달 함수. 그런데 이와 같은 전달 함수식에서 이렇게 되먹임 전달 함수가 존재하는 이와 같은 제어계를 뭐라고 한다? 표준 피드백 제어계. 표준 피드백 제어계. 그런데 이와 같은 표준 피드백 제어계에서 바로 이 HS가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는 HS가 얼마? 얼마? 1인 경우겠죠. 없다는 얘기는요. HS가 1. 이렇게 HS가 1이면 페루프 전달 함수가 이 형태를 띠겠죠. 띠겠죠? 이해가요? HS가 1, 되먹임 전달 함수가
HS가 이렇게 없이 단락이라는 얘기는 HS가 1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HS가 1이면 페루프 전달함수는 이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HS가 1인 제어계를 뭐라고 하느냐? 단위 피드백 제어계라고 그래요. 단위 피드백 제어계.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HS가 이렇게 존재하는 제어계는 표준 피드백 제어계고, HS가 되먹임 전달함수가 1인 제어계는 뭐라고 한다? 단위 피드백 제어계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단위 피드백 제어계의 페루프 전달함수는 이 형태를 띠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앞으로요, 제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표준 피드백 제어계 하면은 이 블록선도가 머리에서 그냥 팍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되먹임 전달함수인 HS가 1인 제어계를 뭐라고 한다? 단위 피드백 제어계. 그래서 표준 피드백 제어계와 단위 피드백 제어계의 차이점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블록선도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예제 문제 거기 교재에 있죠. 예제 1번을 보세요. 단위 피드백 제어계에서 입력과 출력이 같다. 여기 봐요. 단위 피드백 제어계에 입력과 출력이 같으면 순방향 전달함수의 크기는 얼마냐? 즉 얘가 지금 단위 피드백 제어계 RS에 대한 CS 비율이죠? 이게 맞아요? 아니, 단위 피드백 제어계라고 쓰니까요. 표준 피드백 제어계 얘는 근데 단위 피드백 제어계니까 HS 얼마? 1.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입력과 출력이 같대요. 입력과 출력 같으면 얘 얼마란 얘기예요? 얼마? 1. 같다고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분모 분자를 GS로 나눠봐요. 그러면 분자 얼마? 1. GS분의 1 플러스 1. 이게 1이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몇 돼야 돼요? 몇? 0. GS분의 1이 0 돼야 할 거 아니에요. 0. 그러려면은 이 GS 값이 무한대가 돼야죠. 무한대. 이해갑니까? 그래야만 바로 입력과 출력이 같아서 1 되는 거죠. 얘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아니에요. 어차피 1은 있어나만 한 거 아니에요. 무한대에다가 1 더해봤자 의미 있어요? 없잖아요. 이해가죠? 다음 문제. 게르프 전달 함수
GS가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2라고 했네요. 여기 봐요. 원래 표준 피드백 제어계라면은 게르프 전달함수는 순방향 전달함수와 되먹임 전달함수의 곱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게르프 전달함수란 표현만 썼을 뿐이지 HS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찌됐든 GS, HS가 게르프 전달 함수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GS로 표현했잖아요. 표현했죠? 이 말은 곧 HS는 얼마다? 얼마다? 1인 단위 피드백 제어의 의미겠죠.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단위 피드백 제어계는 결국 요거죠? 요거죠? 페르프 전달함수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1) 플러스 GS 얼마요? S 플러스 1분의 얼마? S 플러스 2. 그 다음에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인가요? 인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해가죠? 아니 원래 게르프 전달함수는 표준 피드백 제어계라면은 GS, HS가 게르프 전달함수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게르프 전달함수 이 GS, HS를 그냥 GS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HS가 얼마? 1. 단위 피드백 제어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GS 올 자리에 자 갖다가 대입만 한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 S 플러스 2를 곱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분자는 몇 대예요? 아 이렇게요.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해가요? 그러면 S제곱 플러스 S 그 다음에 S 플러스 2죠? 안으로 들어오면은 약분돼 버리잖아요 이거. S 플러스 2만 남잖아요. 고로 S제곱 2S 플러스 2 이렇게.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여기 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젠가요? 과도 현상을 공부할 때 제가 분명히 언급했어요. 전달 함수의 분모를 0으로 놨을 때 뭐라고 한다? 특성 방정식. 언급했죠? 했잖아요. 뒤에 가서 이건 증명해 드릴 거예요. 바로
이 전체 페루프 전달함수의 요 분모예요, 분모. 1 플러스 GS, HS. 이걸 1 플러스 GS, HS를 0으로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특성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특성 방정식. 이 제어계에다가 어떠한 입력을 주면은 요 분모, 이 분모예요, 분모. 요 분모 부분. 예. 분모 값에 의해서 출력 특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뭐예요? R, L, C죠. R, L, C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오는 것들은 R 아니면 LS 아니면 CS분의 1 아니면 R분의 1, LS분의 1, CS겠죠. 그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RLC니까 이 네모진 상자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옆에 본 것처럼 R, LS, CS분자 1, R분의 1, LS분의 1 아니면 CS겠죠. 이해가요? 그런데 이걸 블록 선도를 구성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표준 피드백 제어계 전달함수식에서 분자도 분모도 S함수겠죠. 분자도 분모도 S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자 차수가 크겠습니까? 분모 차수가 크겠습니까? 아니, 분자, 분모가 둘 다 S함수로 나올 텐데 일반적인 차수가 분모가 크겠어요? 분자가 크겠어요? 분모가 크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제어계에다가 단위 계산함수 같은 입력을 줘요. 그래가지고 CS 0 라플라스 변환 그러면 출력 시간함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출력 시간함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출력 시간함수가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되는 게 결국 분모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뒤에 가서 증명할 거예요. 그지만 충분히 이해하죠, 지금도. 무슨 말인가는. 결국 이 분모 부분에 의해서 이 제어계에다가 입력을 줘요. 이렇게 입력을 줘. 예를 들어서 이런 단위 임펄스 함수를 입력으로 준다고 봐요. 이렇게 단위 임펄스 함수를 입력으로 주면은 여기 분모 값에 의해서 출력 특성이 결정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0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시간함수 아니에요. 시간함수. 그러면 그 시간함수가 분모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분자보다는. 그래서 이 분모를 0으로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특성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뒤에 가서 실제 예를 들어서 증명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게르프 전달 함수에다가 2를 더해서 0으로 놓으면 그게 뭐다? 특성 방정식이네요.
그럼 봐요. 이제 3번 문제. 게르프 전달함수가 얘가 얼마?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인가요? 그럼 여기다가 1만 더해서 0으로 놓으면 이게 뭐예요? 특성 방정식이죠. 자, S 플러스 1 S 플러스 3 S 플러스 2는 0인가요? 어떠나요? 분모에 있는 얘를 양변에 곱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S 제곱 플러스 S 3S S 5S인가요? 5인가요? 이제 이걸 풀어내면 뭐예요? 특성근이 되는 거죠. 특성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블록선도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뒤에서 이제 제어를 공부하기 위한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자 블록선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 기억해야 돼요. 순방향 전달함수, 되먹임 전달함수, 게르프 전달함수, 페르프 전달함수, 전체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놓은 걸 뭐라고 한다? 특성 방정식. 그리고 특성근. 그래서 왜 분모 부분이 이 제어계의 안정, 불안정, 임계 한정 특성을 결정짓는가는 뒤에 가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블록선도를 기본적인 개념 정리한 걸로 합니다.